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충주에서 이제 약사 보조로 일을 하고 있는 에디라고 합니다. 취미는 바이닐 수집이고 횟수로 5년 됐습니다. (2020년 5월이었어요) 제가 이제 평소에 좋아하던 백예린 그 가수의 LP가 발매가 된다고 해서 그걸 정말 사고 싶었거든요. 2,000장 한정판이래요, 심지어. 그래서 제가 그날 모든 약속과 일을 다 빼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기를 해서 구매 성공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보랏빛이 이렇게 감도는 게 정말 예쁘고요. 근데 LP는 LP만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턴테이블이나 스피커 등 LP 재생과 관련된 기계들도 알아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문을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바이닐을 고집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수고스러움에서 오는 기쁨과 뿌듯함인 것 같아요. 일단 스트리밍이나 CD는 한번 틀면 재생이 되잖아요. 근데 LP는 턴테이블이 필요하고 스피커가 필요하고 이걸 또 연결을 해야 되고 LP를 올려서 직접 반을 맞춰서 이렇게 재생을 해야 되니까 다른 매체들보다는 음악을 듣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거기서 오는 매력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바이닐은 평소에 어떻게 즐기냐면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해가 어느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때 방에 무드등 하나만 켜놓고 저만의 바이닐 존에서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LP를 조용히 들으면서 멍 때리는 식으로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시간을 잡고 서울에 있는 레코드샵을 둘러보거나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취미로 바이닐 하시는 부산에 계신 분들을 종종 만나러 부산에 내려가는데요. LP 샵에서 음악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LP 구매도 하고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닐 수집가들이 자주 참석하는 행사는 아무래도 1년에 한 번씩 이제 바이닐 하시는 분들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레코드 페어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락 페스티벌을 자주 다니세요. 의외로 수집가 분들 중에 락 덕후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락 페스티벌 같은 행사도 자주 다니시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닐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다니거나 아는 데가 많이 없고 저는 주로 인스타를 통해서 인친이라고 하죠. 그분들과 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바이닐용 인스타를 만들게 된 계기는 그냥 혼자서 즐기기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취미를 저 혼자만 하지는 않잖아요. 나랑 똑같은 앨범을 사고 나랑 똑같은 취미를 하는 사람들이 인스타에 더 많지 않을까 해서 계정을 개설하게 된 게 시작이었어요. 백수일 땐 돈이 제일 없잖아요. 그때 이제 LP 입문을 하게 됐는데 백수일 때 하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도 순식간에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LP를 사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약국이었습니다. 일반 의약품들 정리하고 처방전 접수하고 약국 정리하고 조제약 정리하고 약국에서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어요. 직업 특성상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나 이제 약사님하고 접촉할 때 아니면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취미를 할 때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말도 많아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는 ISTJ가 되는 것 같고 평소에 취미 활동을 즐기는 저는 ENFP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닐로 즐겨 듣는 장르는 재패니즈 시티팝입니다.
그게 노래들이 대부분 35년 전, 45년 전, 그러니까 일본의 전성기 때 나온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오는 세련미에서 반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곡들은 지금 들어도 위화감이 없는 곡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세련됐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즐겨 듣는 시티팝 음반은 야마시타 타츠로라는 일본 아티스트 분의 정규 2집 앨범이고요. 스페이시라는 제목의 앨범입니다. 이 앨범이고요. 이 중에 엄브렐라라는 곡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들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앨범은 백예린 1집 Every Letter I Sent You 초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고 음악에 대한 폭도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앨범이 첫 번째로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수록곡은 역시 스퀘어가 아닙니까? 근본곡이라고 생각해요, 이 앨범에서. 다시 바이닐이 유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요즘 사람들에게 살아보지도 않은 그 시대의 노스텔지어를 느끼게 해줘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원래 80년대까지만 해도 LP가 시장의 메인스트림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스트리밍이나 CD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음악 듣는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LP는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고요. 근데 그게 다시 유행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고스러움에서 오는 그 기쁨과 뿌듯함을 느끼고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서 레트로 붐을 타고 유행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NS나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그런 매체들도 퍼지는 데 한몫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태 모은 바이닐의 개수는 250장이 좀 넘는 편이고 바이닐과 턴테이블 등 각종 짜잘한 것까지 합치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투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제가 바이닐을 구매할 때 고집하는 기준은 알고 있는 또는 좋아하는 수록곡이 최소 3곡에서 5곡 이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두 곡만 좋다고 해서 그 앨범을 샀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 자체를 통으로 좋아하거나 수록곡이 최소 이제 5곡 이상 좋은 앨범이 있으면 그래도 구매를 잘 망설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지방에 살다 보니까 주로 온라인 매장을 많이 이용을 해요. 이제 서울의 유명한 레코드샵인 도프 레코드나 김밥 레코드 등에서도 온라인 샵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구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해외 음악도 좋아하다 보니까 중고 음반은 보통 디스콕스라는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약간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본 음반은 주로 HMV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 유럽이나 이제 이런 음반들은 독일 회사인 HHV라는 매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닐 수집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앨범 중에 일본의 락밴드 엑스제팬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LP를 발매한 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중고 시장에서 시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일본 옥션 경매를 통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일본인과 입찰 경쟁을 해서 결국 이제 30만 원대라는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 한국으로 업어오게 됐었거든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어요. 이게 전 세계 1만 장 한정으로 발매가 돼서 중고 시장에서도 물건이 흔치 않습니다. 바이닐 수집을 시작하고 생기게 된 변화가 있다면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주변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찾기가 더욱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나이가 30대인데 30대면 새로운 친구를 주변에서 사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 바이닐 수집이라는 취미를 통해서 국내든 해외든 많은 지인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그게 솔직히 그게 없었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닐이라는 취미 하나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기함과 소속감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에게 있어 바이닐이란 플라스틱 러브입니다. 플라스틱 러브가 제 인스타 아이디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 시티팝 음악에서 따온 거기도 한데요. 플라스틱은 어떻게 보면 일회용이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는 사랑인가 싶지만 사실 플라스틱 러브는 썩지 않는 플라스틱처럼 영원한 사랑의 맹세라는 뜻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닐이 플라스틱 러브처럼 오래오래 썩지 않고 가는 취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렇게까지 좋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취미를 썩지 않게 오래오래 간직하고 이어나가고 싶습니다.